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66장 의사소통. 당신이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 한 번쯤 언급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 후에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지 마라. 다음의 대화들을 읽어보자. 당신은 이 대화를 통해 당신이 경험한 상황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코딕체는 대화 내용이며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해석된 내용들은 공동의존자들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다니엘은 스타시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참이다. 다니엘은 스타시가 이번 주말에 자신의 새 아이들을 돌봐주길 바라면서도 솔직하게 부탁하려 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스타시의 마음을 조작해 그 일을 하게끔 만들 생각이다. 다니엘의 수법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스타시, 여보세요. 다니엘, 안녕. 중얼거린다. 어휴, 한숨을 쉰다. 이 한숨은 아이고 힘들어. 나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어. 그러니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줘.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줘.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긴 침묵 후에 스타시가 말한다. 안녕. 다니엘,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어떻게 지내? 침묵하는 동안 스타시는 맙소사 괜히 받았네 라고 생각했다. 다시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야단났네. 이번엔 또 뭘 원하는 걸까? 다니엘이 말한다. 어휴, 맨날 그 모양이지 뭐. 알다시피 난 항상 문제투성이잖아.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어서 제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봐줘. 스타시. 다시 긴 침묵이 흐른 후에 무슨 일 있어? 뭔가 큰일이 생긴 모양이네. 긴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스타시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거야. 나는 붙들리고 싶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결코 물어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스타시는 화가 났고 이윽고 구원하려고 하는 감정, 즉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으며 다니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말한다. 글쎄, 남편이 이번 주말에 멀리 출장을 가는데 그걸 방금 알게 됐나 봐. 그런데 남편이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나도 정말 함께 가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디를 나가본 적이 있어야지. 누구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편에게 못 간다는 소리도 할 수 없고 거절했어야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남편의 기분이 상했을 거야. 남편이 나한테 화를 낼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글쎄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어휴. 다니엘은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 다니엘은 스타시가 자신과 자신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 스타시의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기를 원했다. 다니엘은 언어를 조심스럽게 선별해서 사용했다. 다니엘은 이미 남편에게 자신이 갈 수 있으며 부탁하면 스타시가 아이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말한 상황이었다. 스타시가 말했다. 길고 긴 침묵이 흐른 끝에 글쎄 생각해 봐야겠지만 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침묵하는 동안 스타시는 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난 정말 다니엘의 아이들을 돌보고 싶지 않아. 다니엘은 내 아이들을 한 번도 돌봐준 적이 없어. 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젠장. 쟤는 왜 나만 항상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거야. 빌어먹을. 하지만 어떻게 못 도와준다고 하지?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맞아. 지금 그녀는 나를 몹시 필요로 하잖아. 제발 그녀가 나에게 화내지 않으면 좋겠어. 게다가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그녀를 도와줄까? 그녀가 불쌍해.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스타시는 분노, 동정심, 죄책감, 숭고한 마음을 느꼈고 다시 처음 감정인 분노로 돌아간다. 여기서 스타시가 어떤 식으로 다니엘을 무기력한 인물로 분류하고 평가절하했는지를 주목하자.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스타시의 대단한 책임감을 눈여겨보자. 또한 그녀가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말로 표현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스타시는 다니엘이 자신의 내키지 않은 마음을 알아챈 다음 자신에게 괜찮아, 잊어버려 라고 말해 줌으로써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니엘이 말했다. 그래 줄 거야? 정말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속마음은 이랬다.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스타시가 말한다. 괜찮아. 도울 수 있어서 나도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왜 이런 일이 항상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로버트는
아내인 셀리가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말해 주었으면 한다. 로버트는 전날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로버트의 알코올 중독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아내와 이야기하는 내내 메스껍고 화가 나고 죄책감이 들고 절망감을 느낀다. 셀리도 같은 마음이다. 로버트가 말한다. 좋은 아침이야 여보. 당신은 어때? 하지만 속마음은 이렇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끔찍한 심정이야. 나는 오늘 일하러 갈 수 없는 상태야. 아내는 난리를 칠 거고 상사를 볼 면목도 없어. 아내를 살살 달래서 내 대신 전화를 걸게 하는 편이 낫겠어. 그런 다음 누워서 쉬어야지. 그러기 전에 한 잔 더 마셔야겠지. 서두르자. 셀리가 말한다. 좋아요. 차가운 응시, 찌푸린 얼굴, 그리고 긴 침묵이 흐른 후에 잘라내듯 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셀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불쾌해. 화가 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어젯밤에 또 술을 마셔댔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이 인간아, 네가 사는 꼬락서니를 봐. 그런데도 전혀 관심이 없군. 자신을 좀 보라고, 이 못된 인간아.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로버트가 말한다. 여보, 몸이 너무 아파.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아침도 못 먹겠다. 상사에게 전화 좀 해줘. 해줄 거지? 괜찮아지면 내일 출근하겠다고 좀 전해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제발 여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속마음은 이렇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나를 보살펴줘. 지금 당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당신이 나한테 화가 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날 불쌍하게 여기도록 만들 거야. 셀리가 말한다. 당신 상사에게 전화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언제 출근할 건지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는 항상 여러 질문들을 하죠. 그런데 난 그 질문들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전화는 당신이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당신 일은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이렇다. 당신 상사에게 전화 거는 일은 정말 질색이야. 남편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 하지만 내가 만약 거절하면 남편은 화를 내겠지. 남편보다 더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게 행동해야겠어. 로버트가 말한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래? 나를 위해 그런 사소한 일도 해줄 수 없단 말이야? 당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나한테 화가 나 있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당신도 항상 나한테 화를 내잖아. 당신 같은 여자를 마누라로 두고 있으니 내가 술을 마시는 거야. 마음대로 해. 전화하지 마.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이건 모두 당신 탓이야.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감히 내 말을 거절해? 그리고 강경하게 아내를 몰아세울 수 있는 순간을 엿본다. 아내에게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아내의 죄책감을 크게 자극한 후에 거기에 약간의 두려움을 끼얹어 마무리할 작정이다. 그가 직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술을 마실까 이런저런 궁리를 한다. 셀리가 말한다.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한 번만 더 술을 마신다면 이젠 정말 당신을 떠날 거예요. 셀리는 덫에 걸린 듯한 기분으로 남편의 상사에게 전화를 건다. 로버트는 자신이 뜻한 바를 달성했다. 로버트는 자신의 요점을 정확히 표현하면서 셀리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격했다. 셀리는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불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셀리는 자신이 항상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로버트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 또한 셀리는 남편이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남편이 술을 다시 마신다면 떠나겠다는 그녀의 말은 공허한 협박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 곁을 떠나려는 어떤 결심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다음번에도 똑같은 부탁을 한다면 셀리는 상사에게 또 전화를 할 것이다. 셀리는 전화를 한 후 화를 내며 남편을 괴롭힌다. 그런 다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결국 자신이 희생당했다고 느낀다. 또한 남편은 너무 강력하게 보이는 데 비해 자신은 너무 나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셀리는 자신의 모든 감정과 반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극도의 죄책감을 느낀다.